2016년 12월 9일. 이날은 당신에게 어떤 날이었습니까?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하고 선거 사이에 선출된 이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경험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일종의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청난 성과를 얻은 대사건이라고 생각하죠. 올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광장을 붉게 메운 시민들이 성취한 것은, 그리고 함께 경험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가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측근에게 위임한 사실이 밝혀졌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긴 대통령.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사람은 박근혜예요. 근데 자기는 절차를 따르겠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담화할 때도 그냥 다 적극적으로 저기 한다고 했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안 그랬잖아. 또 두고 봐야지 뭐. 다시 또 국회에 그것을 넘긴다는 것은 어떤 그 대통령이 아직도 사역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일주일 만에 분노한 민심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심상치 않은 시국은 평범한 시민들뿐 아니라 종교인까지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90여 개 단체가 참여한 퇴진운동본부가 숨가쁘게 꾸려졌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표현되어지는 사건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요. 시민사회 재정당이 정말 신속하게 모였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놀라울 정도로 빨리 모여서 대응 기구를 좀 빨리 꾸렸던 것 같습니다. 퇴진운동본부의 첫 공식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서울 촛불 집회에 화력을 더하는 것. 원래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박근혜 그 정부의 행동을 보고 그 분노가 좀 마음속으로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방구석에서만 처박혀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지켰던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사흘 만에 모인 인원이 광주 전남에서만 2만여 명. 이 지역 전세버스가 동날 정도였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 대전 충남 2만 명, 부산 경남 14,000명, 대구 경북 10,000명. 이날 상경시위대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촛불 집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광주. 텅 빌 줄 알았던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국을 풍자하는 예술제만 준비돼 있던 상황. 촛불이 든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어느새 10,000명이 넘는 집회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1만 명 정도가 버스 200대 이상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광주를 비워놓고 간 거였는데 놀랄만한 일이 바로 그날 벌어진 겁니다. 어떤 집행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 5.18 민주광장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오늘 도청 앞에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다 온 거잖아요. 그때 뭐 집회라고 이렇게 공지가 안 돼 있었는데 없었죠. 공지가 네. 없었는데 근데 시민분들이 그 예술제 자리를 집회로 바꿔내시고 깃발이 하나도 없는데도 네. 굉장히 평화적이고 질서 있고. 광주의 심장부 금남로. 역사적인 순간마다 시민들과 함께했고 80년 5월에도 역시 항쟁의 공간이 되어준 곳입니다. 서울에서 광화문이 촛불 집회의 중심이었다면 광주에서는 금남로가 촛불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려와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너무 분노예요, 분노. 평소 지금 집에서 뉴스 같은 걸 보시면서 계속 어떤 보고 생각이 있어요. 드셨어요?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해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게 너무 진짜 훈계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머리를 해야 될 줄 아는데도 저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금남로는 80년 5월 당시처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그들의 분노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금남로. 이곳은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섰던 곳. 그 거리 중심에 전남도청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으로 향했던 과거. 어제 일처럼 되살아납니다. 시민들이 80년 5월에도 금남로가 지켜지었고 민주화를 이루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주 사람들은 5.18 하면 도청.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심장이니까 왔겠죠. 광주 하면 도청 민주광장이니까 심장이니까. 국정농단 사태 직후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0%를 기록한 도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광주 지역 촛불 집회의 규모는 5배로 커졌습니다. 집회 측 추산 10만 명이었습니다. 너무 야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이날 광주 시민들은 촛불보다 강력한 횃불을 밝혔습니다. 정시보다 상위권인 학생 2명이 학제점을 받아 탈락하면서 우리가 촛불을 드니까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라고 하는 뭐 일부 정치인의 조롱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적 측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80년 5월에 민주대성회 때 우리가 횃불을 들었던 강주 정신을 한번 다시 한번 재현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5.18 민주광장 분수대 앞에서 밝혀진 횃불. 37년 전 1980년 5월의 광주와 2016년 11월의 광주. 그 시차가 순식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해야 좀 그렇네. 하여튼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뭐랄까 굉장히 가슴이 뛰고 진짜 좋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옛날에 회상이 되고 내가 그때 해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세상이 좀 옛날처럼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1980년 비상계엄. 모든 집회가 멈췄던 그때 광주에서 등장했던 횃불. 광주의 횃불은 독재에 대한 저항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횃불이 등장함으로써 촛불 집회의 맥락 자체를 당시 5.18 항쟁과 같이 단순히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에서 박근혜에 대한 정확한 정권의 진퇴와 관련된 그런 맥락으로 정의롭지 못한 부조리한 어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 전환, 분위기 전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횃불 집회가 큰 역할을 했다. 광주에서 타오른 횃불은 80년 당시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시민들의 경고였습니다. 광주에서 처음 점화된 횃불은 서울로 번집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에도 횃불은 붉고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평화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한 이 거대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위로부터 가해져 오는 이 평화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전적 용어를 사용하면 전략으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 자신이 평화를 유지해야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순간 우리 싸움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에 대한 자각이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쭉 평화롭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대도시의 도로를 점거하는 21세기형 집회. 승리를 위해 중요해진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기존에 표출하던 방식과 다른 일탈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루틴에서 벗어난 정치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공권력은 광장을 열었습니다. 80년 5월, 87년 6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광장의 기억은 공권력이 남용돼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명분이 되어왔습니다. 6월 항쟁의 2배 이상인 232만 명이 참여한 초대형 집회. 광장이 열리자 집회의 무기도 달라졌습니다. 이 실질적인 힘은 바로 촛불 집회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몸뚱아리, 이 사람의 목소리, 더 강력한 무기로서 기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번 촛불 집회는 200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시위 문화를 이어받아 문화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늘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쾌한 하야송에 맞춰 춤을 추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광장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촛불 파도는 이번 촛불 집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금나무 받아! 어제 박근혜
대해서 오니까 이다 오면 얘기가 오세요. 그때는 투쟁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이 축제 분위기에서 민주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옛날하고. 광주 촛불 집회는 매 회를 거듭할수록 독특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인형탈과 최순실 씨로 분장한 시민들. 그리고 공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하옥 퍼포먼스까지. 시민들의 무기는 풍자와 해악, 그리고 한 자루의 촛불이었습니다. 거의 반경 몇 킬로에 이르기까지가 집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산책하는 도로로 바뀝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부라거나 연인들이라거나 또 예술가들이라거나 대도시에서의 거리 점거 방식이 딱 자리 잡았는 거예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정치인들의 마음도 급해졌습니다. 야당 주요 정치인과 각 지자체 시장들이 금남로로 나오자 시민들은 기꺼이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기존의 광장들에서는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민들은.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바뀐 게 뭐냐면 저희가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0%가 찬성한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과거와 제도를 바라보는 굉장히 다른 태도이고요. 제도의 효용성을 깨달았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며 일상의 구호로 되살아난 헌법 제1조 2항. 시민들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호흡했던 사회자들도 이전 집회와는 다른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에너지가 구호나 발언이 그 시민분들이랑 뭔가 맞지 않다 그러면 진짜 찬 기운이 차갑게 이렇게 와요. 무대 위로 싹 와요. 근데 공감이 된다 그러면 이 뜨거운 기운이 후 올라가요. 이분들은 뭐 어디 깃발 아래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개개인이 깃발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해졌어요. 그 의사 표현이. 경기 안드레아입니다. 촛불 집회 초반 국정농단 사태를 집중 성토하던 시민들은 집회가 거듭될수록 점차 좀 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재벌들은 세금을 감면받고 그다음에 규제를 피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박근혜들을 위한 대한민국 1%를 위한 병원들을 확대해 갔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원은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를 유지하고 온갖 주사를 맞아서 젊음을 유지하고 회춘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병원은 의료 제도는 어떤 것이야 할까요? 아프면 언제든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또 뭐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뭐 경제적인 삶을 뭐 운영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중시하죠. 사람들이 그냥 그 전처럼 뭐 무슨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말하기 시작한 거.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기성세대가 저지른 거대 비리 앞에 어린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중학생도 정치에
충분히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말해보니까 어때요? 오늘 올라가서 말해보니까. 떨리긴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좀 즐거웠어요. 수능을 앞두고도 지역의 수많은 학생들이 금남로 촛불 집회에 나왔습니다. 하야. 지나가.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그런 비리를 저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데 그거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한 것 같아서 시위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탄핵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그랬었는데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이건 역사의 현장에서 광주 5월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요구한 광주 중학생들의 시국선언. 앞으로 나오실 때마다 어른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어른분들은 무슨 중학생이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도 사실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시국선언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들을 위해 우리도 힘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광주 학생으로서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목적지가 우리가 봤던 우병우의 그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 접수 마감일에서 5일이 지난 9월 20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정유라의 수상 실적을 다른 것도 하나지만 이화여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수험생, 곧 3년 뒤면 수험생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성적을 조금 올려준 것도 아니고 성적이 그 커트라인 턱걸이도 아닌 그 학생을 1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화가 났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이 저에게도 다가오고 저희 친구들에게도 있는 일이니까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잘못을 교정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깊은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성취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뭐 세월호 세대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그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몸소 느꼈잖아요.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맞이하면서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이 사태 전체가 커지고 또 가족들 참여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중요한 한계의 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사건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TV에서만 보고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저 딸이 또 중학생에서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분하고 통해서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집회에는 가족 단위 참여가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 세대 역시 지난 2년간 줄곧 품어온 의문을 지닌 채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2년 전부터 작은 촛불을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광주 전남 곳곳에서 작은 규모의 도심 촛불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세월호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진짜 안 바뀌는구나.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본인이 선두에 나서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쇼인 거예요. 총체적인 시스템의 부재와 무능.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123명이 조류에 밀린 것 같습니다. 조류에 밀렸어요? 예.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감지했기 때문에 먼저 거리로 나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큰아이가 작년에 고2였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수학여행 간 내 아이가 안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세월호 사건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의문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줄기를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그 사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고 저희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지 막 우리가 생각은 해요. 불편하게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답답해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이 제대로 바뀌어본 적이 없는 그 답답함. 찍으면 그만이고 찍어봤자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관심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변화하는 속도는 기성 정치권이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매번 촛불에 떠밀려서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핵안 표결 직전 마지막 주말인 12월 3일. 시민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최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81%의 뜻은 탄핵안 가결이라는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국회를 압박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 당사 앞 집회에서 다시 횃불이 등장했습니다. 가고 있는 우리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날입니다. 시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국회가 제대로 이행할지,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작동할지. 이른 새벽 광주와 전남 시민 100여 명은 긴장한 표정으로 국회로 가는 탄핵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국민들이 부당한 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날에 꼭 참가해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오했습니다. 그들한테 준 것은 역할이지 권력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을 항상 무시하고 자기들이 뭔가 큰 뭐 자리를 차지한 거죠. 유세하고 이런 것들이 분노한 거죠. 국회의사당 앞에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노란 만장을 들고 국회를 둘러쌉니다. 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각성하라. 예, 여러분들. 예. 트랙터를 끌고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들도 국회 앞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농민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독재 권력을 끌어내리고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재냐?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를 체포하라! 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이 순간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0%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을 했어요. 통상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시위들, 2014년 세월호 시위도 그랬고, 2008년 촛불도 그랬고, 광장과 일상의 제도 정치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를 많이 못 냈어요. 그리고 이 광장이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뭘 가져왔냐면 냉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제도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광장이 열리지 않는 광장과 광장 사이의 일상의 정치에서도 이제는 수단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작도 봉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 앞에 나선 정치인들도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힙니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내건 정치적인 슬로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도 내에서 이제 구현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탄핵이라고 보거든요. 이 탄핵 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표결 순간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지켜봅니다. 몇 분 남지 않은 표결 시각.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압박하는 시민들의 함성. 김무성을 비롯한 소위 새누리당 비박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무조건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 반 동안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보여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날. 일종의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손엔 촛불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정치를 이용하겠다 또는 뭐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니까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정치를 손에 쥔 거죠. 그래서 촛불과 정치라고 하는 그 두 수단을 민주주의에 아주 유용한 결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촛불 집회랑은 달리 아주 엄청난 성과를 얻은 대사건이라고 생각하죠. 시민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당연히 좋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처럼 너무 좋아요. 약간 반신반의하고 와서 여기서 목 터져라고 같이 시위했는데 234표? 네.
그 정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만큼 나와서 너무 기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행동해야 될 건 행동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힘이라는 것. 우리는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시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도 좀 줍시다. 그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어른들이 한번 합의해 줍시다. 그러면 진짜 외교, 진짜 국방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광주 금남로. 이날은 촛불 집회에 앞서 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인원이 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금남로를 메웠습니다. 이전의 집회보다 더욱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언니 오빠들, 나 오늘 나온 건 박근혜하고 최순실 비판하러 나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옆에 사람 손 한 번씩 잡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지금 시위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하야시키려고 이렇게 모였다 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했구나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너가 있어서 따라해주세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모두 수고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광장에서야 비로소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던 일. 아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뭔가 막 나와서 함께 소리를 지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제 더 중요하구나. 인재가 더 중요하구나. 학생이니까 항상 정치에는 저는 관련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나도 정치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민주화하고 30년 동안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의식은 많이 확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뽑아놓고 나면 다음 선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참아야 하느니라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 5년의 대통령을 4년 차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특히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취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선거와 선거 사이에도 불만이 있을 때 참지 않을, 그러니까 인내심이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2016년 겨울 시민들은 대의제를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해온 오래된 습성과 내가 나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무기력함 대신 한 손엔 촛불을, 한 손엔 정치를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계층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갈등적인 사안을 이 광장에서 해결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촛불 집회가 잘하는 게 있고 촛불 집회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고 민주주의는 촛불 집회처럼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를 둔 저항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제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날도 날이 저물자 어김없이 촛불 집회가 이어집니다. 아직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은 가결됐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까지 또 시민들은 사법부를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도 정치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로드맵 이런 거죠. 개헌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집권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솔루션이 이미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시민들은 안다는 거죠. 대학고 2학년 2반 오다윤 엄마입니다. 아직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을 멈춰서 또 듣고 제물수리에 아직 제 딸과 9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세월은 아직 맹골수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제 딸도 있습니다. 조은아, 허다윤, 남현철, 박명희, 양신진 선생님, 구찬석 선생님, 어린 혁규, 권대근님, 이양수님, 여기 오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엄마 아빠들 도와주세요.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 저는 이 광장에서 이 누린 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광장의 어떤 시민적 유대감, 존중감, 권능감 이런 것들이 광장이 열리지 않는 일상적인 우리 동네에서 나의 작업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충분히 누려질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끊임없이 정당과 정치를 통해서 뭔가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대선 국면으로 하나의 우리 시대적 상황이 끌려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누가 대통령 하지? 하는 문제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촛불은 다시 엄청나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대의제라고 하는 제도 장치를 혁신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출된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해임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이제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대의제가 진짜 주권자인 국민의 심부름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노동 문제는 사실 조금 이번에 배제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회 중심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힘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남겼다고 보죠. 그래서 향후 촛불 집회가 만약에 사회적인 어떤 의제로 심화 발전한다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이걸 만약에 뭐 계층적인 이슈라고 만약 말하면 시민적인 요구와 계층적인 이 표출의 뭐 어떤
열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향후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갈 것인가는 저는 숙제로 남겼다고 보죠. (2016년) 겨울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의 기억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서로의 열망을 확인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광장에 섰던 시간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촛불 집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줬습니다. 2016년 겨울의 광장을 경험한 우리.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부터 함께 풀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광장에 선 우리에게 촛불이 던지는 과제입니다. 내가 살아갈, 내 아이가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촛불 활동 시작! 정말 그 공정한, 그다음에 평등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 미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죠. 치열한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없는 나라,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좋은 노동 현장에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노동자로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차별받지 않는 세상, 소수자의 입장들이 먼저 우선되는 사회. 세월호 시민상조 모임을 쭉 3년 가차이 해오면서 이렇게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은 없지만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는 이렇게 노력을 했어.